고수의 국어 안정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고3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전소설 파트를 한번 수업해 볼까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파트는 정답률이 매우 낮았고요. 특히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34번 문제는 정답률 낮은 것으로 랭킹 1위입니다. 오답률 랭킹 1위. 엄매 기준으로는 26%이고요. 화작 기준으로는 24%의 정답률이에요. 굉장히 낮았죠. 자, 한번 보기를 먼저 봐야 되고, 또 34번 문제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34번 보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 작품에는 악인이 나오나 봐요. 근데 대리자도 있나 봐요. 그러면 악인이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한대요. 당연히 선인을 공경에 빠뜨리겠죠. 대리자를 통하니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악인이 직접 선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대리자를 통해서 공경에 빠뜨리고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선인 가족을 몰락을 주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리자 가족, 이렇게 대리자와 가족이 대립이 되겠죠. 그리고 악인과 가족도 대립이 되겠죠. 가족은 선인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악인이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합니다. 그리고 선인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악인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쌤이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악인이 선인의 가족의 몰락을 주도합니다. 그러면 악인이 주도합니까? 대리자가 주도합니까? 당연히 악인이 선인 가족의 몰락을 주도하는 거죠. 자, 이 충격적인 정답률에 34번 문제, 정답 5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대리자가 선인 가족의 몰락을 주도한다? 틀렸죠? 보세요. 악인이 주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난 킬러 문제인 34번 문제의 정답이 너무나 쉽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정답률이 이렇게 낮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학생들이 보기를 간과하는구나. 34번 보기의 중요성. 쌤이 요 전 강의에도 고전 시나 아니면 현대 시도 그렇고 현대 소설도 그렇고 보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쌤이 지금 다른 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 문제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4번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고전 시가가 있나 봐요. 근데 자연을 얘기하나 봐요. 근데 가를 보고 나를 한번 볼까요? 가의 자연과 나의 자연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가의 자연은 어때요? 청정, 이상, 신선, 탈속, 고고, 이 5개입니다. 그죠? 청정, 이상, 신선, 탈속, 고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풍요, 풍류, 활달, 신선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가는 청정, 이상, 신선, 탈속, 고고입니다. 그러면 쌤이 흑백으로 나는 풍요, 풍류, 그 다음에 활달, 그 다음에 놀이, 신선입니다. 뭐 흥겨운 것도 있고요.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탈속이랍니다. 가는 탈속입니다. 가가 탈속이 맞죠, 여러분? 가가 탈속이 맞습니다. 나는 고고랍니다. 자, 고고 어디 있죠?
지금 보시면 나가 쌤이 회색으로 표시한 건데 고고라는 단어는 보시면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매를 키우는 것이 고고한 취향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보기로 풀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만으로 풀리죠. 그래서 쌤은 지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34번 문제를 먼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4번 문제를 볼 때, 그리고 문학을 볼 때 보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 다시 한번 보기를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보기에서 자, 악인이 나옵니다. 그럼 대리자도 악인의 대리자예요. 당연히 대립되겠죠. 그러면 선인의 가족은 선인도 그렇고 선인의 가족도 그렇고 우리 편입니다. 착한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그럼 해코지합니다. 선인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결국 선인 가문을 몰락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대리자도 세모입니다. 가족은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있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악인과 대리인, 그리고 선인과 선인의 가족이 대립한다. 세모가 동그라미를 공격한다. 이 대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이 작품을 동그라미 칠지 세모를 칠지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답은 쉽게 찾았잖아요. 대리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이 주도하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요. 작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징세비태록인데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들고 온 것이 뭐냐면 미리 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전 필수 어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 때 실력을 올려두지 않으면 수능 때 가면 굉장히 당황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챙겨서 좀 이해하고 외워두고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숙지를 해서 저절로 갑툭튀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고전 필수 어휘는 쌤이 꼼꼼하게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를 추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하노라. 자, 안대후를 추천하니까 임금이 멀리 안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임금이 나왔습니다. 화신이라는 사람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화신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비록 지인지감 없사오나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낱말 때 좀 챙기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대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안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글래시스 아니고요. 그리고 화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 짐이라고 하면 이 짐은 임금이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임금이 자신을 말합니다. 수족은 여러분 손과 발입니다. 그러면 손과 발처럼 사용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내 뇌의 명령대로 손발을 부리듯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지인지감이라는 건 사람을 보는 감정, 사람을 보는 감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감입니다.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아이고 하신이 하는 말이구나. 쌤 목소리 다시 바꿀게요.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가 있으니 자식을 아는데 그만한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추천하야겠습니다. 자, 천거는 recommend, 추천이란 뜻입니다. 천거는 추천, 천거는 추천. 그러면 안대후를 추천했으니까 이 추천한다는 말하고 청간다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대후를 추천한 것은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는 안경입니다. 안경이 아들들을 추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대후는 안경의 아들인 겁니다. 이극은 흉악한 도적이라, 이극은 나쁜 놈이래요. 위세와 명망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그러면 위세 명망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안대후 외에는 적당한 자가 없사옵니다. 그러면 결국 안대후를, 이극을 물리치는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은 화신과 모든 신하입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후 명을 받들어. 그리고 아우 안대순이라고 했어요. 그럼 안대순이 안대후와 형제가 되고, 형제가 바로 아들들이 되고, 바로 아들들은 안경의 바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경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놀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요. 그러니까 안대후가 하는 말이,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오매. 성은은 여러분 알죠? 임금의 은혜, 성스러운 은혜, 임금의 은혜. 성은 또는 황은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은혜, 임금의 은혜 성은 입었사오매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나 하나이다. 임금이 칭찬하면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 황금 3,000냥을 사급하사 즉시 발행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 그러면 한림 형제가 안대후와 안대순 형제예요. 그리고 한림도 여러분 추가해서 가르쳐드리면, 한림 학사라고 그래서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한림 형제가 되죠. 한림 학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럼 임금은 안대후, 안대순 형제에게 황금 3,000냥을 사급했다, 지급했다. 이나여는 그리고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하직하면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누굽니까? 안경이죠. 안경에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행장은 여행 장비입니다. 여행 장비. 이게 약자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행장, 여행 장비. 행장 뭐라고요? 여행 장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하러? 이극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략 보고 살짝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안대후, 안대경 형제는 변방, 오랑캐. 누구? 이극 새끼. 이극을 물리칩니다. 형제는 명망을 얻게 되니까 화신은 이들은 안대후, 안대경, 안대순 형제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면 화신이 나쁜 놈이네. 이로 인해 안대순이 죽게 되어 안대후는 귀양 가게 되어 해코지하는 거죠. 선인의 가족은 그러면 안경, 안대순, 안대후가 되는 것이고, 악인은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눈치 봤던 모든 신하도 화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악인이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한다, 몰락을 주도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악인이 선인과 선인의 가족을 주도한다, 이렇게 반 나눠서 보시고요. 그럼 악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화신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니까 쌤이 세모를 쳐두겠습니다. 그리고 선인의 가족은 우리 아버지 안경이 있었어요. 안경 있었습니다. 안경의 아들이 있겠죠. 그럼 안경의 부인, 즉 안대후의 부인, 어머니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장남을 안대후라고 할게요. 한림 형제죠. 그리고 안대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신이 안대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선인의 가족이 해코지를 당했네요. 그리고 안대후는 귀양을 가게 됐죠. 자, 요까지 정리했죠. 그리고 안대후 형제는 변방의 오랑캐 이극을 물리쳤다. 요 정도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쌤이 그린 그림 있잖아요. 요거 인물 관계도, 사건 전개도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인물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애주, 태수, 만천길은 화신과 한패라. 그러면 만천길이 바로 악인의 조력자가 되겠죠. 그러면 화신과 한패거리예요. 자, 애주, 태수 설명해 줄게요. 애주는 지명이고요. 태수는 그 지역의 군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들어봤죠? 사도. 지금으로 따지면 애주 지역의 군수, 그러면 애주 군수 정도 됩니다. 만천길은 화신과 한패입니다. 화신의 부탁을 들어서 안시랑을 박대했다. 그러면 안시랑은 안대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박대했다는 거는 박하게 대했답니다. 그러면 아주 잘 대해줬다. 후대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박대의 반대말은 후대. 후대는 아주 잘 대해줌, 잘 대해줌, 잘 대해줌. 그 박대는 박하게 대해줌, 못 대해줌, 아주 못되게 대해줌, 못 대해줌. 여러분 문전박대 들어봤죠? 그 박대입니다. 자, 막 갈구는 거예요. 유배 와 있는데 안시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이것을 화신에게 바로 만천길이 전하니 화신이 대답하기를 여화를 가두어 둘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대후가 귀양을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귀양이 와 있는 곳이 애주인 것 같습니다. 애주라는 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대후는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여화와 결혼했어요. 여화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신의 꼬봉 중에 누가 있냐? 바로 애주 군수 만천길이 있는 겁니다. 만천길. 그러면 이 사람은 악인의 조력자가 되겠죠. 만천길 세모 칠게요. 그럼 얘는 어디에 뭐하는 놈이냐? 애주의 군수입니다. 애주의 태수입니다. 그러면 이 만천길을 통해서 이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못되게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결국 대리자를 통해서 해코리가 아니고 해코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만천길은 대리인, 대리자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화를 떨어뜨려 놓아라 하니까 만천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여 말하기를. 그리고 안대후는 귀양혼 죄인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안하게 지내리요.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로 섬기고 안대후를 거절하라. 그건 남녀의 사랑 문제를 지 마음대로 막 협박을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여화가 말하기를, 여화는 안대후의 부인이란 말이야. 첩이라고 했으니까 첩은 안대후 죄상을 모르거니와 한때는 몸만 허락하고 이제 안대후를 거절하라 하심은 봉승치 못하리로소이다 하고 막 담대한 여자입니다. 그 봉승은 받들어 이음이란 뜻이에요. 받들어 이 명령을 이어나가는 걸 못하겠다. 닥쳐라.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천길이 여러분 대로는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선생님 별표를 치겠습니다. 그 대박 분노입니다. 매우 크게 분노하여, 그게 분로입니다. 분로. 화가 나서 형틀에 묶고 때리나 여화는 얼굴색이 변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막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계집이 지압이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기고 한 가지 이거늘 백성이 지압이 2명을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 나랄까 들릴까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아니하나이다. 금수는 짐승이란 뜻입니다. 짐승 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 내가 남편을 끝까지 섬기겠다 하니까 태수가 애주 태수 만천길 새끼입니다.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씌우게 가두니까 한편
안시랑이 풍토병에 든 지 6개월이 됐대요. 그래서 아픈가? 여화가 옆에서 극진히 구호하다가 옥중에 갇힌 일로 안시랑이 병세가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하루는 졸고 있는데 졸게 되면 자게 되고 자게 되면 꿈을 꾸게 되는 거냐? 그러면 고전 소설에서는 꿈, 편지, 시, 꿈, 편지, 시, 꿈, 편지, 시 이건 무조건 출제 요소입니다. 꿈, 편지, 시, 꿈, 편지, 시 이게 중요합니다. 창안악발의 한 도사가 나타나요. 창안은 푸를 청자입니다. 그죠? 하늘을 푸른 하늘을 창천 그래요. 푸른 얼굴에 여러분 세안제들 푸른 얼굴에 세안제 안면 푸른 얼굴에 하계 두루미에 모발 그죠? 머리털을 가진 한 노인이 파란색 주머니를 들고 와서 안시랑에게 말은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는 데부터 이게 인몽이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인몽입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할아버지가 얼굴이 파란데 하계 모발을 흘고 허연 털을 가지고 붕 하고 뭉게뭉게 나타나서 일시에 관은 사람의 상사건을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났는가 라고 할배가 꿈에서 말을 하는 거야. 액화는 재앙이라는 뜻이고요. 상사는 흔한 일 이런 데입니다. 흔한 일인데 어찌 걱정을 해가지고 병 났냐? 너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린 거야 라고 하고 나는 한나라 의원 하타라는 의사 들어봤죠? 삼국지에 나오는 저 세상에서 그대와 부친과 친한지라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라고 해서 그러면 저 세상은 저승을 말하는 것 같고 그대 부친이면 안경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동생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선인의 가족은 엄청나게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 안대후마저 죽게 생기고 안대후 부인 여아마저 갈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안경은 또 아쉽게 아버지도 지금 돌아가시게 되었네요. 우리 그러면 살아있는 분은 안대후가 남아있네. 그죠? 안대순, 안경 돌아가신가? 안대후, 여와 이렇게 살아있네요. 그래가지고 뭉게뭉게 하더니 갑자기 약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파란 주머니에 환약 5개를 주며 말하기를 이 약을 먹으면 병이 괜찮으리라 하고 안시랑이 벌떡 일어나. 이게 꿈입니다. 약을 받아두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말을 묻고자 할 쯤에 문득 깨달은 남과 일몽이다. 그러면 꿈을 깬 거죠. 그래서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심히 의궤하는 의심을 하고 참 의아하고 괴상하지만 입에 오히려 양내가 나면 정신이 상쾌하여 꿈에 먹었는데요. 상쾌해.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져 괴차다.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비현실적 전기적 요소가 되죠. 자시 이때 요거 중요하니까 별표. 자시는 이때 만청길이 나쁜 놈이죠. 파면됐습니다. 아우 잘 됐네요. 잡혀가고 왕정윤이 대신 부임한 후에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도 전해주고 여와도 풀어주고 왕정윤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나쁜 놈 만청기는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주태수로 온 사람은 우리 편이죠. 애주태수로 새롭게 온 사람은 왕정윤이라는 사람이 우리 편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풀어주고 막 고향 소식도 전해주고 착한 사람이 왕정윤이 와서 지금 잘 됐네요. 차설도 매우 중요한 거 한편이란 뜻입니다. 한편 차설, 각설, 화설 같은 말입니다. 닥치고 장면 전환. 한편 정몽열이 화신의 신복이랍니다. 화신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 악인이잖아요. 그러면 정몽열도 악인의 대리자가 되겠죠. 신복은 원래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심장 있죠. 심장과 배라는 뜻이에요. 심장과 배인데 바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아주 충직한 부하,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부하라는 뜻입니다. 수족하고 좀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면 정몽열이라는 사람도 화신의 바로 또 다른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쌤이 대리자 2라고 하겠습니다. 대리자 2가 이름이 정몽 렬이라고 하는 나쁜 놈의 새끼가 있습니다. 화신의 꼬봉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2입니다. 나쁜 놈은 참 많죠. 원래 우리 게임하다 보면은 우리 편 하나인데 나쁜 놈 엄청 많잖아요. 우리 편이 나쁜 놈 다 때리 부수고 이기죠. 결국 권선징악 될 겁니다. 벼슬이 2부 상서. 여러분 상서는 쌤 파란색으로 칠해둘게요. 상서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한 장관 정도 됩니다.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할 때 그 장관입니다. 일을 얻느니 하루는 화신에게 말하기를, 화신 자기 모시는 악인 대빵이죠. 이게 끝판왕입니다. 한다는 말이, 제가 태자의 기색을 보니, 왕자입니다. 왕자. 상공을 부족하게 이고, 이 상공은 화신이 뭔가 2%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안대우를 그리워하니, 안대우 지금 귀한가 있잖아요. 그럼 태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 사람 볼 줄 아는 거지. 화신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안대우가 참 필요한 사람이고 충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만일 안대우가 돌아오면 화신 당신과 우리 무리가 죽을 것을 모를지다. 우리 죽을 수 있다. 쥐도섬에게 죽어서 죽을 것을 알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먼저 나쁜 놈 이렇게 계략했잖아요. 안대우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윤도 우리 편이잖아요. 안대우를 도와주잖아요. 서울의 벼슬을 들어 그러면 애주에서 왕정윤을 불러올리게 되면 그 안대우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통민으로 애주 태수를 시켜서 안대우를 죽이면 후한이 가히 면하리라. 후한은 뒤에 있는 근심입니다. 뒷근심을 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만약에 궁궐에서 태자가 지금 화신을 싫어하고 그리고 안대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데, 만약 안대우가 올라오게 되면 태자가 화신을 혼내고 다 탄로나고 안대우를 이뻐해가지고 안대우가 큰 벼슬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안대우 화신의 세력들이 큰일 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왕정윤이 애주태수로 있으니까 왕정윤을 서울로 불러 이러면 여기 자리가 안대우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때 여통민을 이제 애주태수로 발령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통민이란 사람도 충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애주태수로 해서 여통민으로 하여금 애주태수니까 지금 애주에 있잖아. 그래서 안대우를 여통민이 딱 죽이면 안대우 못 올라오게 되면 우리의 나쁜 짓은 들통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계략을 건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신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계략을 행하더니 그의 딸 화소저는 화신의 딸이 화소저가 되죠. 흉악한 계획을 두고, 흉계는 여러분 준말로 흉악한 계획, 흉악한 계획을 듣고 급히 가서 경몽필에게 밀통을 했다는 겁니다. 경몽필에게 비밀로 통했다는 거예요. 비밀로 몰래 알려준 거죠. 알려줬더니 몽필이가 바로 화신 몰래 화소저와 사랑하는 사이였대요. 화소저는 아가씨란 뜻이에요. 아가씨인데 화신의 딸이라고 했어요. 화신의 딸. 그러면 여기서 잠깐 좀 정리할게. 화신의 딸이 있네요. 화신의 딸이 있습니다. 화소저가 되겠죠. 화소저. 근데 화소저가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경몽필한테 알려줬다 했어요. 경몽필한테 알려줬다. 경몽필은 누구냐? 화소저랑 사귀는 남자애. 남자친구. 그래서 몽필은 화신 몰래 화소저와 사랑하는 사이다. 경몽필이가 그럼 경몽필이 여자친구 누구죠? 화소저 아빠는 누구죠? 화소저 아빠는 화신이죠. 그러면 나쁜 놈의 새끼의 딸이 남친한테 이 얘기를 알려줬다는 거죠. 흉악한 계획을. 아까 말했던 정몽열의 이 흉악한 계획을 다 듣고, 화신 딸내미가 듣고 남친 경몽필한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몽필이가 이 편지를 보고, 써가는 편지입니다. 레터, 써가는 편지를 보고 누이 동생인 경씨 부인을 만나. 아이고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경몽필의 누이 동생이 경씨라는 거예요. 경몽필, 경씨, 같은 경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화신의 딸내미 화소저가 남자친구인 경몽필을 알려주고, 경몽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누이 동생, 여자 동생인 경씨한테 알려줬다. 이런 얘기죠. 경씨한테 알려주니까 화신의 행위를 알려주며 말하기를,
알려줘 하는 말이, 누가, 경몽필이, 네, 한 개교 있으니, 여차 하면 시댁의 화를 면하리라 하고, 여차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차, 이렇게, like this, 여가 like, 차가 this, like this, 이렇게, 이처럼, 이런 블라블라 정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다. 그럼 경씨는 누구냐? 안대순의 아내라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 자, 여러분, 안대순 죽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죽은 사람 좀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이게 좀, 죽은 사람을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안대순 죽었습니다. 안대순 죽었어요. 안대순 죽었고요. 안경도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안대우 형제 동생이잖아요. 동생. 근데 이 부인이, 안대순의 부인이 경씨라는 거야. 경씨 이해됩니까? 근데 경씨의 오빠가 누구예요? 경씨 오빠가 경몽필이라는 거야. 경몽필. 그러면 경몽필이 누구랑 사귀어요? 그렇죠. 화소저랑 사귀죠. 화소저랑. 그러면 나쁜 놈 화신에, 끝판왕 화신에 선생님이 좀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화신이 끝판왕이야. 이 나쁜 놈이 화신이 끝판왕이야. 이 화신의 딸내미도 사실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얘가 남자친구인 경몽필한테 알려주고, 경몽필이 여동생한테 경씨에게 알려주고, 경씨는 남편이 억울하게 돌아간 바로 그 부인이란 말이야. 이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가족관계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시어머니께 전했다는 거야. 그럼 안대순 남편이 그러니까 경씨의 남편이 안대순이고, 안대순의 엄마한테 전했다는 거지. 경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안대순이잖아.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남편의 엄마가 시어머니고, 남편의 아빠가 안경인 거야. 그러면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은 거지. 시아주버니인 안대훈은 저기 유배 가 있고요. 화신 때문에 그걸 다 아는 거야. 근데 시엄마한테 이걸 얘기했다는 거지. 그래서 흩어져서 부인 경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씨와 이날 삼경에 떠나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 지금 이 얘기를 저기 시어머니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럼 시어머니 누구냐면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한테 알려줬고, 그러니까 빨간 거니까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 우리 주인공은 쌤이 이렇게 할게요. 안대후로 보여요. 쌤이 씹으래. 그러니까 여기 안대후가 우리 주인공이란 말이야. 근데 안대후 부인이 누구였냐? 여화였잖아요. 근데 여화 말고 다른 부인이 있나 봐. 첩이라고 했으니까. 여화 말고 다른 부인이 한 명 더 있는데 이게 엄씨라는 거예요. 엄씨. 그래서 큰일 났구나. 우리 엄씨의 남편이 경씨의 시아주머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엄씨랑 경씨랑 놀래가지고 안대우가 있는 애주로 가서 큰일 났습니다. 도망가서 이걸 알려주려고 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온 가족이 다 죽게. 봐라, 저기 안경도 죽었지, 둘째 아들 안대순도 죽었지. 이제 안대우마저 죽이려고 하니까 큰일 났다 해서 안대순의 부인 경씨와 안대후의 부인 엄씨가 달려가서 지금 안대우가 있는 애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경은 간단하게 할게요. 삼경은 23시부터 01시까지 시간에 밤에 떠나서 안대우가 있는 귀양가 있는 그 애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수삭은 수개월입니다. 수개월. 사기 먼스거든요. 그러면 몇 달 만에 몇 달 걸립니다. 중국은 하도 넓어가지고 애주로 가는데 이곳은 소산강이라고 하는 강이야. 근데 두 부인이 누굽니까? 엄씨와 경씨죠. 엄씨와 경씨가 시비는 종이, 시중 드는 종입니다. 시중 드는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노비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노비는 남자고요. 남자고 비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노비입니다. 그죠?
남자종, 여자종 합쳐서 노비예요.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 근데 시, 비니까 여자종이잖아요. 시중되는 게 묻고, 앉아 쉬는 수풀에서 5, 6인이 나타나서 달려가서 우리 시비를 갖다가 묻고 두 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 5, 6인이 결국 화신의 조력자가 되겠죠. 해코지 하니까. 근데 소박한 노인의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을 도와주는 사람 같습니다. 한다는 말이 두 부인은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 등이 보낸 강도라. 내가 사명산에 있더니 운수 선생이 말하기를 그럼 운수 선생님이 나한테 명령해서 도와주라고 했다. 이 사연을 이르며 가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 하고 강도 등을 막 꾸짖고 강도 등이 욕을 하고 달려드니까 노인이 막대기로 탁 지금 호그와트 마법학교 출신입니다. 마른 하늘의 뇌정병력, 이게 번개입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소리에 나타나서 우리 적강소설인지 하늘에서 막 나타납니다. 강도 등을 묶어서 언덕 아래 큰 나무를 베고 간데 없더라. 그제서야 노인이 시비 등에게 풀어주면서 몸떡 뿅 하고 사라졌다는 거지. 두 부인이 엄씨와 경씨가 공중을 향하여 결국 애주로 갈 수 있게 됐죠. 무수히 살해하고 사료는 감사하고 살해는 감사하고 살해합니다. 살해금은 감사해서 주는 돈. 수삭 몇 개월 만에 애주에 도착하니 안시랑이 거기에 유배지의 감옥에 있겠죠. 그래서 크게 놀라. 대경은 어디 갔니? 크게 놀라. 대경은 크게 놀라. 대희는 크게 기뻐. 대로는 크게 화나.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크게 놀라는 경악이니까 크게 놀랍니다. 대희 희열이니까 크게 기쁩니다. 그러면 분노기 때문에 대분 대로 하면 여러분 크게 화가 나가 되는 겁니다. 크게 화나. 그래서 요 대 시리즈 알아두시고요. 그게 화가 나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설을 하면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내신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쁜 놈이 화신이 있습니다. 화신은 악인인데요. 화신의 딸이 있고요. 화서죠. 그리고 꼬봉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우리 선인의 집안을 보니까 안경이 있는데 안경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소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돌아가셨고요. 우리 주인공 안대후 형제입니다. 임금이 아껴요. 안대후 형제는 결국에는 안대순의 경우에는 화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안대후는 애주의 귀양가 있는데 부인 여화와 떨어뜨리려고 망청길이 막 이렇게 괴롭혀요. 애주태수로 있는데 결국 파면이 되죠. 그때 왕정윤이 도와줍니다. 근데 나쁜 놈 중에 정몽열이라고 하는 화신의 대리자가 결국 한다는 말이 안대우가 서울에 올라오면 자기한테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죽이자. 그래서 우리 왕정윤을 서울로 불러 올리고 대신에 여통민을 여주태수로 보내가지고 안대우를 죽이자. 이 말을 하는 것을 화신의 딸인 화소조가 듣고 남자친구인 경몽필한테 알려주고 경몽필은 여자 동생 경씨한테 알려주니까 경씨는 우리 남편을 죽인 나쁜 놈이 우리 시아버지까지 죽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알리게 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안대우의 부인인 엄씨와 경씨가 애주로 막 달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떼를 만났는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구해주고 결국 애주에 가서 안대우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자, 그럼 문제를 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8분 지났네요. 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번 A 한번 볼게요. A 파트를 보니까 신하들은 화신의 의도를 이제 딱 짐작한 거죠. 짐작하고 임금은 의중과 다른 입장은 결국 안대후를 보내라 이렇게 임금을 곤란하게 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임금은 안대우가 신복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 수족이라고 했잖아요. 신하의 입장을 반대하지만 결국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안경이 안대후를 인재로 추천하는 걸 근거로 삼아 화신 나쁜 놈은 안대후가 도적을 물리쳐야 된다고 이 계략인 거죠. 전쟁 나서 죽어라 이런 뜻이었는데 안대후는 위험한 지역에 혼자 가려고 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임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안대우와 안대순과 같이 하려. 우리 안심시키기 위해서 동생이랑 같이 갈게요 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임금은 안대후에게 황금을 주면서 즉시 출발할 걸 명령하고 형제는 집에 가서 여행 장비를 차리게 됩니다. 32번 문제는 여러분 난가의 일몽 거기 보면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화타가 나타나서 약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1번 보면 어이없습니다. 뭐 혈육을 만나고 싶은데 실현된다 꾸면서 뭐 형제를 안대순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억과의 인연을 이어간다는데 안대후가 노인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기억 이전에 발생한 인물 갈등이 기억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물의 목적지를 제시한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라 우왕청심은 줬잖아요. 그러면 현실 경계가 분명했는데 되게 아팠잖아요. 그 약 먹고 되게 나았잖아요. 혈육이 나타난다. 상쾌해졌다. 5번 보면 되죠. 굉장히 쉽죠? 33번. 조력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문제.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애주태수 왕정윤은 우리 편입니다. 관리 권한을 이용해 만천기를 파면한 다음에 왕정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파면한 다음에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가 파면한 게 아니라 파면하는 거는 왕정윤이 파면하는 게 아닙니다. 파면되고 난 다음에 왕정윤이 오게 됩니다. 운수 선생은 위험을 예견하고 운수 선생이 직접 오는 거 아닙니다. 운수 선생이 그 산에 있는 도사에게 명령했죠. 그래서 위기 구해주는 사람은 운수 선생님이 아니고 도사입니다. 노인입니다. 화소전은 다른 가문의 꾸민 계략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니까 화씨 자신의 가문의 꾸민 계략이죠. 경몽필은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 들은 얘기, 자기 가문이 아니라 여자친구인 화씨 가문에 들은 얘기를 전달하겠죠. 5번에 사명산에 온 노인은 신의한 능력을 발휘해서 두 부인이 강도에서 벗어나 애주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 5번 딩동댕. 34번은 좀 전에 했죠. 어떻게 풀었죠? 보기만으로 풀립니다. 나머지 4번은 읽어보면 다 맞다는 거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고전 소설을 공부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조택구할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